여러분 집 안을 둘러보세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지 않나요? 만약 오늘 당장 집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수십 년 쌓인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건 몇 개나 될까요? 자녀들이 쓰던 물건, 추억이 담긴 사진첩, 그리고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물건이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 분위기는 우리의 기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많을수록 집이 어둡고 답답해 보이며 때로는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 정리를 해야 했을 때 그 많은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평생 물건 모으고 아끼느라 정작 삶을 즐기지 못했어요. 이 그릇과 가방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집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정리하기를 망설입니다. 체력적 부담, 오랜 추억이 담긴 물건과의 이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나의 체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물건은 계속 쌓여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리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한다면 집 정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의 목적부터 각 공간별 정리 전략, 물건 버리는 기준, 그리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정리 방법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정리된 집에서 더 가볍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정리와 청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는 먼지, 쓰레기,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청소는 때와 먼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정리는 내 삶에 필요한 물건만 남겨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정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청소도 쉬워집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건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결국 그 물건들이 우리 공간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과 중요하지 않은 물건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집 정리 원칙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총 9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집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왜 정리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공간을 깨끗이 하려는 것인지, 물건이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노인에게 집 정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은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수납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잘 사용하고 또는 앞으로 사용할 물건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물건의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비슷한 물건이 이미 있지는 않은가? 를 항상 자문해보세요. 둘째, 거주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 정리를 시작하기 전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집에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이사 계획은 있는지, 인테리어 변경 예정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버릴 물건도 계획하고 가구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리를 시작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큰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변경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가구나 소품을 모두 버리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주거 계획에 맞춰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더 효율적인 집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정리하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 정리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거나 추운 계절보다는
봄이나 가을과 같은 온화한 계절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체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보다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은 공간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무리하게 큰 공간부터 하기보다는 서랍 한 칸, 가방 하나, 책상 위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공간별 정리에서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단계적으로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집 정리를 하루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정리한다는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칸 정리법을 추천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한 칸씩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상부장 첫 칸, 내일은 그 아래 칸 이런 식으로요. 하루 15분 정리법도 좋습니다. 하루 15분씩 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꾸준히 정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루에 15분은 24시간 중 약 1%에 불과하지만 이 시간이 모이면 방 하나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주를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불필요한 물건 골라내기, 둘째 주에는 남은 물건 분류하기, 셋째 주에는 수납 공간 정리하기 등으로 계획을 세우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정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단계적으로 정리를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 공간을 완전히 정리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정리한다면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옷장 정리를 완전히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정리 과정에서의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건 버리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릴 물건을 선택할 때는 현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1년, 2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걸 버려야 하나 보관해야 하나 결정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 설레는 건 두고 설레지 않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물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설레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존재함으로써가 아니라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그럼 버리는 기준을 설정해서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해당 공간의 물건을 모두 꺼내서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쏟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방을 정리한다면 보자기를 깔고 가방을 쏟으세요.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쓰레기가 있습니다. 작은 휴지, 나무젓가락, 오래된 약, 눅눅해진 과자. 버릴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모든 정리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기능과 빈도에 따른 정리 원칙을 세우세요. 물건을 정리할 때는 어디에 둘 것인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정리는 사용 장소에 필요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냥 빈 공간에 물건을 넣는 실수를 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물건들을 함께 모아두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는 요리 도구, 식기류, 저장 용기 등으로 구분하고 서재에서는 책, 문서, 필기구 등으로 구분하는 식으로요. 또한 사용 빈도에 따라 물건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아요. 사용 횟수가 많은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조금 멀리 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단 선반이라면 가장 아래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간은 가끔 사용하는 물건, 맨 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두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원칙을 모든 공간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물건을 찾기 쉬워지고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정리된 공간은 청소하기도 쉬워져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7번째, 추억이 담긴 물건도 정리하세요. 노년기에는 평생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살아온 만큼의 사진, 60년을 살았으면 60년만큼의 사진, 앨범, 엽서들,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추억을 다 남기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부피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틀이나 큰 액자는 정리하고 사진만 보관하거나 중요한 사진은 디지털화하여 태블릿이나
디지털 액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세요. 모든 추억을 다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들만 엄선하여 간직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정말 중요한 추억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정돈하세요. 남겨둔 사진이나 기념품은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깔끔하게 보관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물건은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서 부피를 줄이는 것도 정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부피가 크면 상자가 생기고 상자가 많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추억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 더 의미 있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을 고려해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과 신체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물건 배치가 필수입니다. 노인분이 사시는 집인데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의 물건을 두면 의자에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팔을 뻗어야 하는데 이런 동작이 낙상이나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집은 노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조건에 맞게 정리하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고 무거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의자에 올라가야만 닿는 높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노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물건을 배치하고 정리하면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렇게 집을 다 정리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간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10분 정리법을 권장합니다. 제 자리에 있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눈으로 쓱 후고 잠들기 전 단 10분만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기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 옷이나 새 물건을 구매했다면 기존에 있던 비슷한 용도의 물건 하나를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 물건이 계속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별 정리 전략을 살펴볼게요. 첫째, 거실 정리입니다. 거실은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핵심 공간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실은 휴식과 가족 소통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진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리할 때도 이 목적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세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거실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손톱깎이, 이쑤시개, 약, 시계, 안경 등 일상용품이 모두 모여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도 자기만의 정리법이지만 물건들이 혼란스럽게 놓여있으면 공간이 산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위한 적절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케이스, 안경이나 리모컨을 둘 수 있는 작은 트레이 등을 활용하면 물건은 손에 닿기 쉽게 두면서도 정돈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노인분들의 거실 중심 생활을 고려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집은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침실 정리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침실 정리는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 건강과 직결됩니다. 침실 정리의 핵심은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옆 테이블이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고 계절이 지난 이불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옮기세요. 특히 노인분들은 침대 주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 동선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항상 정리해 두세요. 침실 서랍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 위주로 정리하고 서랍 안에는 구분 칸을 만들어 물건을 종류별로 나눠 정리하면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침실을 꼭 필요한 물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도 쉬워지며 더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주방 정리입니다. 주방은 식재료와 다양한 주방용품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정리할 것들도 많습니다.
우선 식재료 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은 기한을 확인하고 지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냉동실의 경우 오래된 식재료가 더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주방용품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정리는 사용 장소에 필요한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조리 도구를, 싱크대 주변에는 설거지 용품을 두는 식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주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접근성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나 주방용품은 높은 선반보다는 허리 높이나 그 아래 선반에 두어 손쉽게 꺼낼 수 있게 하세요. 의자에 올라가거나 팔을 높이 뻗어 물건을 꺼내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말입니다. 비슷한 용도의 주방용품은 함께 모아두면 찾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밀폐용기와 그 뚜껑은 한 곳에, 접시류는 함께, 조리도구는 한 곳에 모아두세요. 무겁고 크기가 큰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용품은 가능한 낮은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방용품 중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중복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많은 노인 가정에서 같은 용도의 그릇이나 도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화장실 정리입니다. 화장실은 위생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공간입니다. 물이 자주 닿는 만큼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쉬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요.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힙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미끄러운 매트를 사용하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욕실 매트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변기나 샤워실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둘째는 접근성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수건 같은 일상용품들이 손이 잘 닿는 위치에 있어야지 매번 팔을 뻗거나 발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약이나 개인 위생용품도 마찬가지로 찾기 쉬운 곳에 정리해두세요. 셋째는 위생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청소하기가 어려워지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곰팡이나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화장품, 다 쓴 샴푸통, 낡은 수세미 같은 물건은 미련 없이 정리해주세요. 용도가 겹치는 제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납이 부족한 화장실이라면 벽면에 부착하는 선반이나 거리형 수납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높은 위치는 피하고 손쉽게 닿는 높이에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물건을 종류별로 구분해 정리하면 찾기 쉽고 사용 후에도 제자리에 돌려놓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용품, 목욕용품, 청소용품을 각각 구분해 두면 공간이 깔끔해지고 화장실을 쓸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작지만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한 번의 정리가 생활의 편안함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은 많은 노인분들이 가장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은 옷들이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려운 점은 각각의 옷의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옷인데, 이건 자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인데라며 옷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은퇴하시고 큰 행사도 많지 않아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시거나 옷을 사진으로 남겨 보관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옷장 정리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칸 정리법을 활용하세요. 앞서 단계적 정리법에서도 한 칸 정리법을 추천드렸지요. 지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칸씩만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 옷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옷을 정리하려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수납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1번과 2번 칸은 내 옷, 3번과 4번 칸은 계절 옷처럼 위치를 미리 정해두면 옷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용도별로 공간을 나누어 두면 물건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입는 옷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물건을 버릴 때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 지금, 오늘 입는 옷, 그리고 지금 나의 몸 사이즈에 맞는 옷이 중요합니다. 옷장 안쪽보다는 밖에 걸려있는 옷이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일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옷을 용도별로 분류해보세요. 평상복, 외출복, 운동복 등으로 나누면 필요한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분류하여 현재 계절에 맞는 옷만 앞쪽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히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특히 좋은 상태의 정장이나 고가의 옷은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기부하면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삶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건의 질서가 잡히면 삶의 질서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정리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정리를 통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력이 떨어지면 정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여 더 가볍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더 많은 지혜를 길어다 드리는 인생 이막 고요쌤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